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평안도 철산군에 좌수라는 관직을 가진 배무룡이 살고 있었어요. 배좌수는 부유한 집안의 딸 장씨 부인과 결혼을 했죠. 좌수 부부는 성품이 훌륭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좌수 부부에게는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게 그들의 큰 고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에게 건네받은 꽃이 선녀로 변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10달 후 부부는 장화라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장화가 2살이 되던 해에는 둘째 딸 홍련이 태어났죠. 장화랑 홍련은 수려한 외모와 남다른 기질을 가진 인재로 자랐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장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갔어요. 장씨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장씨 부인은 좌수를 불러 새 부인을 얻지 말고 장화홍련을 잘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남기고서 장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3년 후 배좌수는 장씨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새 부인 허씨를 들였어요. 그런데 허씨는 외모도 험상궂은 데다 마음씨도 굉장히 못된 여자였죠. 허씨는 배좌수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어요. 배좌수는 자식이 더 많아지자 장화홍련이 치근해져서 매일 딸들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 모습을 본 허씨는 질투를 느꼈고 장화홍련을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번 배좌수는 허씨의 계략을 알아챘고 허씨를 크게 꾸짖었죠. 그리고 나서는 장화홍련의 방에 찾아가 둘을 위로를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허씨는 장화홍련의 방문 밖에서 3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고 2 자매에게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화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허씨는 장화의 혼수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고 끝내 장화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고? 절대 그럴 순 없지. 예! 정세야! 당장 가서 큰 쥐 한 마리만 잡아와봐. 예, 어머니. 허씨는 장쇠가 잡아온 큰 쥐의 껍질을 벗겨내고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 그 쥐를 자고 있는 장화의 이불 밑에 몰래 넣어뒀어요. 그리고는 장화의 방문 앞에서 배좌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아니, 부인 여긴 어쩐 일이요?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낭군님께서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장화와 홍련이가 저희 둘 모르게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 오늘은 장화가 늦잠을 자기에 걱정이 돼서 방에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약을 먹고 낙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나왔는데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저희 집안의 명성은 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사실이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으니 당장 들어가 봅시다. 좌수는 황급히 장화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들춰보았어요. 그랬더니 허 씨의 말대로 핏덩어리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딸 장화가. 제 말이 맞지요? 다른 사람이 일을 알면 이 가문의 세 사람인 제 탓을 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죽어 이 일을 덮어야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끝낸 허 씨는 미리 준비해둔 은장도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척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좌수는 급히 허 씨를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오. 부인의 덕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부인의 말대로 할 터이니 어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오. 난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장화에게 장세랑 같이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한 다음 장수에게 장화를 연못에 밀어버리라고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부인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예! 장수야! 이리 와봐라!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해야 해. 알겠지? 예. 내가 곧 너를 장화와 함께 그의 외삼촌 집에 보낼 거야. 너는 장화를 말에 태우고 그 집에 가는 척 하다가 연못이 나오면 장화를 그 연못에 밀어서 죽게 만들어야 해. 예, 어머니. 다음 날 밤, 좌수는 장화를 불러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밤이 어둡고 무서웠던 장화는 아버지께 다음 날 동이 트면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허 씨가 끼어들어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길을 떠나게 됐어요. 장화는 떠나기 전 홍련에게 짧게나마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방에 찾아갔어요. 홍련아, 아버지가 날더러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곧 떠나야 해. 왜 이 어두운 밤에 가라고 하시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왠지 자꾸 불길한 기분이 들어. 그리고 홍련이 널 혼자 두고 가려니까 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나 없는 동안 외로워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언니, 꼭 가야 해?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나만 남겨두고 가지 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 홍련아,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야 해? 홍련은 끝까지 장화의 치마를 놓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허 씨가 두 자매를 억지로 떼어놓았죠. 그렇게 장화는 길을 떠났어요. 장쇠랑 장화는 한참이나 어두운 밤길을 지났어요. 밤길을 지나고 지나자 인적이 끊긴 산골짜기가 나왔죠. 그 산골짜기에는 크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 이제 내려요. 무슨 소리야? 여긴 외삼촌 댁이 아니야. 아, 내리라면 내려요. 외삼촌 댁에 다녀오란 말이 진짜겠어요? 이렇게 깊은 밤에?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나보고 너희를 연못에 밀어 넣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알아서 연못에 들어가요. 말도 안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연못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셈이고,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거야.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내 운명은 운명이라 해도 홍련이는, 내가 떠나버리면 홍련이는. 그만 쭝얼거리고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빨리 물에나 들어가기나 해. 하느님, 듣고 계신다면 제 누명을 벗겨주시고 제 동생 홍련이, 불쌍한 우리 홍련이는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장화는 장쇠에게 남은 홍련과 부모님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말을 마치자 장화는 신발을 벗어서 연못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불쌍한 우리 홍련이, 적막하고 깊은 규중에 너 홀로 남으면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널 두고 떠나가려 하니 내 마음이 하나하나 전부 무너지는 느낌이야. 이 말을 끝으로 장화는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장화가 물속에 뛰어들자마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속에서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나와 장쇠의 두 귀와 팔다리 한 짝씩을 떼어먹고 달아났죠. 장화와 장쇠를 보낸 허씨는 집에서 장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장쇠는 돌아오지 않았죠.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허씨는 점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장쇠와 장화가 타고 나갔던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장세 왔니? 아니, 장세는 어디 가고 말만 돌아온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안 되겠다. 내가 나가봐야겠어. 허씨는 장쇠를 찾으러 집을 나섰고 장화가 빠진 연못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귀와 팔다리 하나씩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장쇠를 발견했죠. 허씨는 장쇠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일단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허씨는 이 모든 일이 장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화의 동생인 홍련을 괴롭힐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때까지 홍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집안이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홍련은 불안한 생각에 혼자 장화의 이름을 부르다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든 홍련의 꿈속에 용을 탄 장화가 나타났어요. 장화는 옥황상제의 명을 따르기 위해 산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서는 곧 홍련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홍련은 잠에서 깨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가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배좌수는 자신이 허씨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후회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언니 얘기를 꺼내면 아버지는 울기만 하시고 어머니는 구박을 하는 걸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언니가 장수랑 같이 나갔으니까 장수한테 물어봐야겠어. 홍련은 장쇠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장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어리숙했던 장쇠는 홍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홍련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쌍한 우리 언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 하느님, 저도 언니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할 거라면 차라리 제가 제 목숨을 끊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언니를 따라가서 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홍련이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자 푸른 새 한 마리가 홍련의 앞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분명 이 새가 나를 언니가 죽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새야, 네가 날 우리 언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왔다면 앞장서서 날아가. 내가 널 따라갈게. 홍련이 푸른 새를 따라가다 보니 큰 연못 하나가 나왔어요. 연못 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장화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홍련에게 목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난 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있을래. 홍련은 언니와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홍련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두 자매가 물속으로 뛰어든 다음부터 연못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화와 홍련의 호는 한을 풀기 위해서 철산부사가 있는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매번 부사들이 놀라서 기절하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한을 풀지 못했어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아무도 철산에 부사라는 관직으로 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강동호라는 사람이 철산부사로 자원했어요. 임금님은 강동호의 성품을 믿고 철산부사로 그를 보냈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부사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너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밤중에 이곳으로 왔느냐? 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좌수의 둘째 딸 홍련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 적 친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희 친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저희 자매가 출가할 때 모두 들고 갈까봐 두려우셨는지 저희를 미워하셨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쥐의 껍질을 벗겨 피를 발라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저희 언니가 자는 이불 밑에 넣어두었고 언니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에 속으셨고 저희 언니를 연못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될 것 같아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자매의 혼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을 끝마친 홍련은 조용히 일어나서 사라졌어요. 모든 사연을 들은 부사는 장화 홍련의 누명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배자수와 허씨 부인을 관내로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듣자 하니 전초로부터 낳은 두 딸과 후처가 낳은 세 아들이 있다 하던데 맞는가? 그렇습니다.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아들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딸은 무슨 병이 들어 죽었는가? 거짓을 구하면 이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장녀는 부종을 저질러 낙태를 했습니다. 제 죄를 알고 부끄러웠는지
밤중에 혼자 나가 연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홍련이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 씨는 부사가 자신의 말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던 죽은쥐를 꺼내 부사에게 보여줬죠. 실물을 보아하니 내 말과 같으나 워낙 오래되어 정확히 알 도리가 없구나. 좀 더 생각해 볼 테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이 부사의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부사마저 허 씨의 꾀에 빠졌다면서 크게 슬퍼했죠. 두 자매는 한참을 슬퍼하다가 부사에게 허 씨가 보여준 것에 배를 갈라보라고 부탁했어요. 장화 홍련의 말을 들은 부사는 당장 부부를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곳에 배를 갈라보거라. 신하들이 부사의 말을 듣고 그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속에서 쥐똥이 가득 흘러나왔죠. 국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악한 짓을 행하여 죄 없는 자식들 돌리려 죽이다니! 그 잘못을 있는 대로 밝혀 형벌이 더 줄여지지 않도록 하여라!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말만 믿어온 제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 딸의 행동이 아름다워서 제 자식처럼 어여삐 여기며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커가면서 점차 불량해졌고 불척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에게 알리려 했으나 대감이 제가 뭐 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 두려워 장화가 낙태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장세를 시켜 연못에 밀어 죽이도록 했습니다. 제 큰아이는 그 죄값으로 이미 천벌을 받았습니다. 부사는 허 씨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임금님한테 전했지요. 임금님은 장화와 홍련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한 허 씨와 장쇠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남은 배좌수와 두 아들은 풀어주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죽었다는 연못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연못에서 장화 홍련의 장례를 치러주고 비석도 세워주었죠. 장례가 끝나고 부사는 다시 관으로 돌아와서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던 중 장화 홍련의 혼령이 다시 부사를 찾아왔어요. 저희는 부사어른을 만난 덕분에 한을 풀었습니다. 누명도 벗겨주시고 장례도 치러주신 데 이어 아버지의 죄도 용서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사님의 은혜를 꼭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화와 홍련은 부사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부사는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죠. 배좌수는 이웃의 권유로 새 신부를 맞이했고 예쁜 쌍둥이를 낳았어요. 두 쌍둥이를 낳기 전에 장화 홍련처럼 꽃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좌수는 쌍둥이의 이름도 장화, 홍련으로 지었죠. 장화와 홍련은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행실, 출중한 재능을 가진 인재로 자랐어요.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